요것도 뒤에서 계속 다룰 거니까 지금은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 대해서 볼게요. 지방자치는 뭐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수직적 권력 분립의 형태입니다. 수직적 권력 분립. 자,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을 하죠. 그리고 지방정부는 자, 광역과 기초로 구분을 하고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뒤에서 또 우리가 자세히 배웁니다. 어디서 배우냐면 우리나라 헌법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이 헌법에 당연히 지방자치 들어가 있겠죠. 네,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좀 강조를 해야 될 거는 자, 여기 국민자치의 방법, 즉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제시되는데 이거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정치의 차이. 요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접과 간접을 구분해라 라고 해서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요. 요거를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먼저 직접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직접민주주의는 자, 고대 그리스 아테네 같은 데라든가 이거는 근데 직접민주정치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 뭐 회사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언제 매번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는 영토가 작거나 그쵸? 영토가 작거나 아니면 영토가 작거나 고대 그리스 아테네처럼 영토가 작거나 사람들이 적어야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될 텐데 현대사회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하기가 좀 비현실적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도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직접민주정치는 국민자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거죠. 국민들 스스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그리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도 방지될 수 있겠죠. 모두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선동 및 여론 조작이 용이하다 이렇게 돼서 독재가 합리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특히 여기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중우정치라고 부릅니다. 이건 좀 이따가 또 우리가 고대 그리스 아테네 가면은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중우정치의 폐단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중우정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우매한 대중의 정치 이런 뜻이에요. 우매한 대중의 정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직접민주주의는 현대국가에서는 실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간접민주정치 보도록 할게요. 간접민주정치. 자, 간접민주정치는 자, 일단 이것도 동의어 챙겨두셔야 돼요. 간접민주정치, 대의민주정치, 의회민주주의 다 같은 말이에요. 즉 대표를 통해서 대표라는 것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현대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을 좀 보면 근데 국민들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되게 많아요. 자,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았고 대통령을 뽑았지만 우리가 선거 때 되면 뽑지만 그들이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겠다고 선거 때는 약속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현실에서 보면 자, 국민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또 국민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선거 때가 아니면 심지어 선거 때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정치는 나랑 무관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랑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심지어 나쁜 정치인들은 이런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막 이용하거나 그런 것을 막 촉발하기도 하죠. 자, 근데 그거 왜 그런 나쁜 정치인들이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냐? 간접민주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간접민주정치 자체가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게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로 또 간접민주정치의 한계점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바로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국가화 현상. 이게 왜 문제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국가화 현상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이 행정국가 현상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립되어 있는데 특히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좀 빼고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지는 것, 그러니까 행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것. 거기에다가 심지어 행정부가 법률안까지 만들어요. 입법부가 법률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원리적으로 이해하면 그렇죠. 우리가 간접민주정치, 의회민주정치, 대의민주정치의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자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이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행정부에서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한다. 그러면 이건 민주주의가 간접민주주의의 취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 자, 이런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대표다. 우리를 대표하라고 뽑은 사람들이고, 의회 구성원들은, 행정부는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은 우리가 일하라고 뽑은 거고요. 우리의 의사를 대변하라고 뽑은 건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정치를 공부할 때는 사회, 공무원 사회, 운전직 사회를 공부할 때는 자 국민의 대표는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다 이러면 안 돼요. 물론 대통령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지만 뽑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